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메이 전도사 강태욱입니다. 세상에 사회자가 다이아몬드시고 저는 PT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정경 미련이 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외모는 김미정 스폰서님을 닮았고 이제 말투는 이제 강경화 스폰서님을 닮았지만 말투가 조금 빠릅니다. 네,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잘 캐치해서 들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아메이 전도사를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는데 아메이 전도사는 이거 약자입니다. 약자. 전심으로 도전하고 사업하는 네,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백설공주시잖아요. 백방으로 설치고 공부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복제를 해서 저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세 사업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냐, 불편한 점이 뭐냐. 일단 좋은 점은 부모님의 그 가치관을 좀 더 빨리 알아듣고 좀 더 뭐랄까 아메이 사업가로서의 자세랑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미리 이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대신에 불편한 점이 뭐냐 했을 때 어, 뭐, 뭘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맞습니다. 소비자가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 다 엄마의 뎁스라서 네, 그 뎁스가 후원하는 이제 가게도 많고 하니까는 제가 갈 때마다 소비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고 또 이제 어, 엄마를 부를 수 없습니다. 공시석장에서. 그래서 이제 습관들은 이제 엄마 스폰서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다이아몬드 이제 리더십 여행을 갔었는데 제 첫 여행이자 제가 처음으로 스키를 타본 그런 날입니다. 저는 스키를 한국에서 안 배우고 일본에서 배웠는데 되게 푹신푹신했었는데 한국의 눈과 다르게 약간 넘어져도 아프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제가 여기 이제 가봤을 때 저희 아빠 스폰서님께서 이제 같이 스키를 탔는데 제일 어려운 코스를 갔었어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거의 정신을 붙들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날 밤 쌍코피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맛있게 만찬을 먹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러한 경험들 일단 부모님께서 빨리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그러한 여행을 같이 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저희 엄마 스폰서님이시죠. 저는 이렇게 엄마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를 어, 자녀로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들도 살짝 부끄러워. 여기는 이제 작년에 부산에 이제 부산 이제 내셔널 컨벤션에서 했던 건데, 저도 이제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군대 병장으로서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갔었어요.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애를 저렇게 데리고 가고, 전 집에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런 사진 나오는 거예요. 그 라이드 타시는 장면이.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 살짝 부끄러워하는데 저거는 정말 틀렸습니다.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많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끄러워했지만은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맨정신약부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앞, 저희 아빠 스폰서님께서 저렇게 약국을 이제 조제를 하실 때 사용하는 팩인데 저거는 예전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가지고 계시는 저런 약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저거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저거를 들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거 보면은 뭐야 너 약쟁이야? 약쟁이냐고 왜 이렇게 약이 많냐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부모님께서 주셔가지고 먹고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주시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좀 이해가 되죠. 이런 거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예전에 있던 유산균이죠. 인테스티플로라. 저도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저는 이거를 이제 포도맛이라고 불렀어요. 먹어보니까는 저희 동생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이게 포도맛 아니냐. 그래서 포도맛 먹자. 엄마 스폰서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스폰서님이 자꾸 입이 안 드네요.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장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거의 이제 그 마름모에서 완전 벗어난 이렇게 그래프를 놔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는 되게 악감정은 아예 없었어요. 되게 악감정은 다른 이제 리세 자녀들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계속 아메이 제품만 먹어라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뭐 거부감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어, 더블 X를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악감정 없었고 되게 좋은 주식회사, 좋은 생활 주식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20대로서 할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30대, 40대 이제 가정이 생기고 나서 이제 부모님처럼 그때 나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저를 가지고 나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딱 그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으로서 할 일 아니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이제 꿈은 뭐냐? 뉴트라이트 연구원이 되는 거였어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그런 꿈을 꾸시니까 나도 그런 꿈을 꿔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게 사실 크게 없었어요. 저희 동생은 이제 영화로서의 그런 비전을 봤기 때문에 어, 그 영화 감독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일 없었고 대신에 이제 암이 좋은 기업이니까는 이제 저도 건강이랑 그런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는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도전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켄트 유니버시티. 여기는 이제 어, 쉽게 설명하자면은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의 세 가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술이 있잖아요. 그 특정 기술이 있는데, 네, 피마스 기술이 있는데 그 피마스 기술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회사 곳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 중 하나가 이제 겐트 대학교인데 여기가 그 생물학 쪽을 되게 알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면은 취업은 쉬워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이제 바라고 주는 곳이 많은데 대신에 이제 졸업해야 하는 학점이 240학점. 이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교가 4년 동안 140학점입니다. 여긴 240학점이면은 거의 이제 9시부터 6시, 7시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실제 노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진짜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론반 실습반 실험하는 게 되게 많이 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1년 학비 2천만 원. 2천만 원이 연세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안 되는 걸 1천만 원, 9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학비가 들고 대신에 이제 점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GPA랑 다르게 유럽 시스템은 다른데 이제 20점 만점에 10점을 넘기지 못하면은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이제 탈락을 이제 하려 10점 못 넘기면은 1년 동안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신입생이 220명 정도 들어오는데 졸업생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빡센 곳이 여기가. 제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트라이트 연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뭐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제가 2020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때. 네.
저 그런 어 암울한 이제 신입생 생활을 보냈었는데 저 그때 잘 기억해 보면은 어 기숙사를 갔는데 뭐 막 애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만 생활하고 막 즐겁게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겪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도 겪다 보니까는 그렇게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연구원을 계속 가야 게 맞나, 나라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생각 정리할 겸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대 입대하게 됐는데, 군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대구가 갔었거든요, 제가. 대구를 갔었는데, 한참 그때 대구가 되게 유행했던 시기에 갔어가지고 제가 이 방호복을 입고 그 대구에 이제 걸렸던 환자분들을 모아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가지고 제가 밥을 이제 나르는 일 그런 걸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코로나 검사도 제가 도와주고 했던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만 생각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2주 했었거든요. 2주 했는데 주 4일 일하고 2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군인인데 200만 원 받았어요. 거기 월급 플러스해서 200만 원 받기 때문에 저는 되게 어 기쁜 마음으로 했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딱히 할 게 휴대폰 말고 운동 그거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책 안에 있는 제가 강력 있게 읽었던 글귀들을 적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는 그런 노트를 만들었는데 되게 이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단순히 독서로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모아보니까는 제가 나중에 읽어보고 하니까 좀 더 요약된 걸 제가 읽어보면서 좀 더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었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부의 추월차선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러니까 텍사스란다. 그 브라질에서 일어난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그런 행동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골프거든요. 제가 이제 골프를 3개월 동안 이제 배웠었는데 여기 골프를 이제 치다 보면은 드라이브에 조금이라도 이제 비껴 맞거나 이렇게 열려서 맞으면은 이렇게 훅이 되고 슬라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거 해봤었는데 이게 정타로 맞아서 스트레이트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예전에 했던 관념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행동들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치스러운 것을 치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라는 것은 가족과 이제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친구가 많아야 되고 우리가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 이 책에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인도는 이제 세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 차선에 지나가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라는 개념, 즉 이제 사치스러운 걸 치장하는 게 부자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포르쉐를 이제 뽑았거든요. 저 사람은 포르쉐를 풀 할부로 때려가지고 한 달에 238만 원을 내는 거의 한 달치 월급 이상으로 네 내면서 컵라면을 먹고 있죠. 이런 잘못된 이제 생각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차에 초년생들이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걸 할부로 때려가지고 사는 모습인데 이걸 이제 인스타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영정 사진이다. 너네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인도 차선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꾸려나가 보자 해서 선택하는 길이 서행차선이에요. 이 서행차선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받고 비싼 거 사지 않고 마시지 않고 졸업하게 취득하고 이렇게 등등등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늘 말했던 정석적인 루트, 정석적인 길을 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거를 저도 배웠어요. 저도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겐트 대학교에 진학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이제 좋은 직장을 얻자라는 생각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이 시간을 주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게 주된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기 때, 즉 쉬고 싶거나 여행하고 싶을 때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생각을 이제 버리고 무조건 일을 해서 내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굴레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선은 이제 추월 차선이에요. 이 추월 차선에 가진 생각들은 뭐냐면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은 배움을 멈춘 즉시 그게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에 반영한다. 즉, 시간 속에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과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추월 차선의 이제 방식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파이프라인과 비슷해요. 파이프라인과 비슷한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한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면 예전에 이제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씩 나르면서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벽돌 나르는 것 대신에 기중기나 그런 걸 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나르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벽돌 나르는 사람이 기중기 만드는 사람한테 너 왜 벽돌 안 옮기냐 나는 지금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데 너 왜 안 하냐? 아,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몇 년이 걸리든 이렇게 기중기를 만들어서 너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봤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몇 층 쌓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층을 다 쌓아 올려서 파라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그러한 일화가 있거든요. 파이프라인과 비슷하죠. 파이프라인도 내가 이제 우물에서 물가를 물가에 이제 양동이에 들어서 나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이 도시로 흘러갈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서 계속 이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일화와 비슷한 뜻이 우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단순히 내가 일당을 벌어들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소비자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책 프로듀스머라는 거는 이제 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생산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메이한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프로슈머잖아요. 생산도 하는 동시에 이제 소비도 하고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기분을 좋게 해주어라,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교육해 주어라, 외모를 발전시켜라, 안정을 제공해 주어라,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삶을 편하게 해주어라, 이제 꿈과 희망을 고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미정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개그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도 이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좀 네,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완전 이게 옛날에 나왔던 책이더라고요. 20주년 됐던 책인데, 제가 딱 20주년 될 때 이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분면에 있는 이제 직장 생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학을 갔었고, 밑에 S 분면은 자영업자. 여기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의 일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이 S 분면의 사람들이고, 여기에 이제 전문직들, 변호사, 의사, 검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B와 I를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사실 이 경기에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 B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이제 조인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본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방법이 시스템에 이제 조인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책을 읽을 땐 잘 몰랐어요. 내가 결론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그래서 뭐 하라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나보고 이제 뭘 하라는 거지? 내가 뭐 인터넷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뭐, 부동산 이제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이제 물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안갯빛처럼 다시 이제 나는 연구원으로 이제 하면 안 될 거를 알았는데, 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제대로 하고 나서 어,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엄마 스폰서님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인데, 뉴질랜드를 제가 군대에서 모은 월급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 이제 앞에서 했던 200만 원치랑 모아가지고 갔었는데, 어,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자연 환경이 예뻐가지고 웃은 것뿐이지 여행 자체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아까 봤듯이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계속 아메 여행만 다녔고 다른 거는 사실 잘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즐겁지가 않은 여행을 보냈었는데 어, 번지서프는 재밌었어요. 번지서프는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스릴감 넘치게 해본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여행에서 중요한 게 딴 거 필요 없이 누구와 함께 가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가서 좋았긴 했는데, 좋았어요.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 같이 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여행 작가님이 뉴질랜드 전문 그런 책을 썼고 하신 분이라서 그 사람 믿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두 명이 더 있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고 근데 되게, 뭐랄까, 꼰대보다 더 꼰대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는 거의, 14일 동안 있었거든요. 12일인가 14일 동안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와, 그때 너무 이제 질려가지고, 어쨌든 이제 밥도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썰풀로 하면 하루 종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미뚜리라님을 뵌 거죠. 이거는 이제 창원에서 이제, 어, 로션을 후원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 하루 일당을 받고 이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게 되면서 이제 기미뚜리라님의 그런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로션을 기부를 합니다. 하루 일당의 절반을 기부를 합니다. 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적게 하시더라고요. 5개 많은 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해봤고요. 이제 김희뚜 의원님을 보면서 저렇게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마라톤과 천인삼종 하시면서 가꾸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뵀던 이기적인 사람들과 김희뚜 의원님의 그러한
남을 위해서 일하시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서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제 여행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어렵게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차를 몇 시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많고 사실 그렇게 프로페셔널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왜냐면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페셔널 분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게 여행했었는데 여기는 뭐 다 해주고 우리가 그냥 가서 몸만 가면 된다. 돈도 사실 거기서 주기 때문에 진짜 옷이랑 몸만 챙겨갔거든요. 너무 이제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갭차이가 느껴버린 거죠.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렇게 뉴질랜드 경험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좀 더 눈이 뜨인 것 같아요. 아메이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컴패션인데 제가 필리핀에 비전 트립 갔었거든요.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이제 어 저도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가 후원하는 애입니다. 네. 가서 이제 원래 후원 애가 없다가 가서 얘를 후원하게 됐어요. 얘는 이제 2017년생입니다. 저랑 이제 거의 16살 차이 난 애인데 미술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고 이번에 생일 선물로 10만 원치를 네,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눔을 아메이가 이제 나눔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일인 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마음 먹고 이 친구한테 사업 설명하고 저희 사촌 누나한테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호두 파이를 굽고 브라니 굽고 이제 보리빵을 굽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 이번에 하나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콜드 컨택을 주로 하거든요. 콜드 컨택 하면서 사실은 20대 남자가 저렇게 빵을 굽고 돌아다니기가 흔치가 않습니다. 네. 흔치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반응으로 맞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어, 순두부집을 하는 곳인데, 그 순두부집은 가서 제가 맨 먼저 커피를 드렸어요. 커피 포장한 게 있거든요. 커피 드리면서, 어, 사장님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드렸는데, 아, 제가 너무 아들 같대요. 그래서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아메이 제품 드신 거 있어요? 아 더블엑스 먹고 있다. 아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메이 제품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나올렸는데 알고 보니까는 쿠팡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네. 쿠팡에서 이제 먹으니까 이게 2만 5천 원 쌉니다. 쿠팡에서 먹는 게. 네. 그래서 먹고 있더라고요. 싸기 때문에 좋은 줄 아는데 제대로 된 이제 루트에서 못 먹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제 회원돼서 먹어라. 바로 회원가입하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콜드 컨택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고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와요. 대학은 졸업하고 하지.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오케이 대학 졸업하고 할게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좋아 취업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려 해요. 무슨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취업 네, 결혼하고 하지. 취업했는데 좀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지. 결혼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애를 낳았는데 직장 그만두면 되나? 그래서 이제 애를 다 키우고 하지. 애 공부시키고 하지. 그럼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저렇게 이렇게 늙고 이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메이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하다 보니까는, 뭐, 제가 사실은 1년에 2천만 원 드는 학비, 그러니까 4년에 거의 8천만 원, 1억 가까이 드는 학비를 투자하고 나서 직장인 생활을 할 거 아니면은 굳이 대학에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20대 다이아몬드 돼서.
자, 그러면은 아메이가 뭔데 이렇게 하냐, 너는 대학까지 안 가고. 네카라 쿠베당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제, 네, 네카라 쿠베당토 줄여서 네카라 쿠베당토라 부르는데, 이 기업들 특징은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자신의 이제,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를 연결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인데, 아메이도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선망하는 기업들, 네카라구베 당토와 똑같은 아메이라는 것이죠. 아메이도 똑같이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도 이제 소비자를 이제 아메이와 이제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수입을 ABO가 얻잖아요. 사실 그거를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유통 마진을 다 먹기를 원하는데, 아메이는 그거를 기업에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이제 이지성 작가 책에 나오는 프레카리아트인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급들 2090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이제 AI가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AI가 점점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제 1계급, 즉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1계급에 있고 2계급에 이제 정치인이나 이제 연예인 같은 대스타 같은 부분 2계급에 있고 3계급은 이제 그런 AI가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가 이제 그 AI들한테 빼앗긴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주로 이룰 거라 하는데 이 1계급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플랫폼 사업이라 말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시키는 일. 근데 우리는 아메에서는 그러한 플랫폼의 지분을 나눠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계급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AI와 무관하게 이게 1계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자를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소비하면서 그 소비한 돈으로 롯데타워를 세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는 생필품 같은 거를 대기업들이 그걸 모아서 자기만의 이제 이렇게 자회사도 만들고 계열사도 만들고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의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의 돈으로 유학을 보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필품 같은 경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로. 저는 이제, 이스프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스프링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스프링 물을 먹지 못했어요. 네, 먹지 못하다 보니까는, 왜냐면은 일반적인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 기술을 쓰다 보니까 아예 그냥 죽은 물, 깨끗하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양소도 없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칼슘이 계속 빠져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 신장 결석 2번 걸렸거든요. 이 신장 결석이 거의 산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진짜 굴렀어요, 저는. 응급실에 거의 몇 번 실려가기로 했었는데 다행히 병원비는 군대에서 줬기 때문에 뭐 땡큐 감사하고 먹겠는데 거의 한 치료비가 7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걸 빼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신장 쪽에 요도를 이제 막고 있었거든요, 돌이. 거의 1cm가 되면은 위험해요. 제가 8mm였어요, 그때. 네, 8mm여가지고, 와, 그때 빵빵빵 깨서 이제 배출하는 건데, 어, 그걸 2번을 겪다 보니까 이제 칼슘에 대한 중요성. 왜냐면은 역설적으로 그런 돌이 생기는 거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어, 우리 몸에 칼슘이 1%가 있어야 되거든요. 혈중에. 1%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그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거를 뽑아갑니다. 근데 그 뼈에 있는 게 잘 뭉쳐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 이제 뭉쳐가지고 이 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시금치 같은 거 먹지 말아 했는데 전 시금치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는데 그걸 생기니까는 아 이거 칼슘 안 먹어서 그렇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근데 우리 정수기는 어떻죠? 그런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정수기 그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티스트리 저도 이제 화장품을 잘 안 썼어요. 뉴트라이트는 잘 먹겠는데 화장품 잘 안 썼거든요.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냐 그냥 비누로 이렇게 잘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안 썼는데 어 감동받은 게 저는 엔자임 파우더였어요. 엔자임 파우더. 그 파우더 그 거품 칠해가지고 이제 바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아티스트리 제품을 딴 거 썼었거든요. 네, 다른 제품 썼었는데 얼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 벌겋게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보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엔자임 파우더 썼는데 금방 낫더라고요. 그게 가라앉고 네 그런 제품의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어 되게 애용하고 있고 저도 지금 아티스트 랩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랩스를 이제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좋아졌다니까는 아 이거 랩스 때문이다. 랩스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생필품들을 바꿔보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안 하는 지출을 생필품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고정적인 지출이니까는 따로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게 단순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매출로 잡히고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0.1%의 비율로 포인트를 주는데 30만 원치 쓰면은 300포인트 주고 아메이에서는 그 30만 원치 쓰면은 현금 한 만 원 정도 그 다음에 A 클릭까지 우리가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5천 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처음에 0원이고 2달부터는 5천 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겠지만은 이렇게 포인트까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2년에 2,400포인트 받을래? 아니면은 2년에 27만 5천 원을 받을래?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아, 이제 100배 정도, 10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혹하는 거죠. 10배구나. 죄송. 어, 이렇게 하게 되고, 112 플랜. 사실 이거 저도 이거 애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뭐 S를 찍는 경우도 많지만은 A를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A를 찍는다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각각 이제 20만 포인트를 썼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냐. 이 포인트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20만 포인트는 3% 정도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부터 6천 원씩 가져가고, 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만 포인트를 B랑 A, B랑 다 더해요. 그럼 60만 포인트죠. 60만 포인트의 6%는 4만 6천 원인데, 그 몫을 다 가져가면 이건 불법 다단계입니다. 네, 다 가져가지 않고 A랑 B의 몫을 빼줘요. 나머지 그런 몫을 가져갑니다. 2만 4천 원 가져가죠. 그러면 스폰서의 몫은 다 더합니다. 20만 포인트를. 다 더하면 80만 포인트죠. 거기에 이제 6% 4만 8천 원.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미랑 A, B의 몫을 다 빼줘요. 그럼 12,000원 가져야 되니까 미가 이제 스폰서보다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선착순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아메이 전달했냐. 거기에 이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이 들었을 때 가장 이제 감명 깊게 받았던 포인트가 어, 이 PB와 BB였습니다. 이 PB와 BB를 보시면은 저기 가격표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 회원가에 따라 다르네. 회원이 아니냐, 기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냐. 4만 6천 원은 회원가 네가 가져간 거고 8만 원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가져간 거 아니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46,760원은 이거는 이제 핀업 하기 위한 포인트인 거고 이제 89,000원은 내가 이제
뭐 보너스를 배분하기 위한 포인트라는 차이인 것이고 이 비율이 1대 1.73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가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는 건데 예전에는 1대 1.12였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점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는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PBBB입니다. 예. 100포인트, 100포인트 쓰게 되면은 이제 300달러로 환산해주는 1대 1, 아니, 1대 3 비율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대 2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라별로 물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변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게 짜장면 가격이에요. 짜장면이 1970년대, 저희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72년생이에요, 저희 엄마. 70년 때 이제 100원 했던 게 지금은 6,361원. 지금 제 체감사고로 한 7,000원, 8,000원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가격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가 지금 100원과 다르듯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냐? 메카프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 한두 명 이제 설명할 때는 미약할 수 있으나 나중에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4명, 5명, 6명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알리는 사람들이 한 명씩만 소개해도 6명이 이제 12명 되고 12명이 24명 되고 그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나 이하의 이제 3명한테 3% 정도 이제 매출을 살 수 있게 주고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120만 PB가 되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소비자님들한테 하는 말이 더블에스 공짜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러한 브론즈 파운데이션 만들게 되면은 그러한 더블에스 공짜로 먹을 뿐더러 더 많은 조금만 수익도 더블에스 2배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런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3개 만들면은 브론즈 빌더라는 게 되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할 수 있죠. 30% 이제 PB 30% 보상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브론즈 빌더를 탄탄하게 이제 만들다 보면은 3개 정도 업그레이드 되면은 SP라는 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를 한 달 성취하고 6번 성취하게 되면은 PT가 되고 그 이제 12번 성취하게 되면은 파운더스 PT가 되는 것이죠. 이 파운더스 PT가 되면은 이제 월 5천 정도 되는 그러한 어, 수입을 갖게 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여행 점수까지 더 얻게 되면은 해외 리더십 이제 저는 제 꿈이 이제 부모님과 더불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 때문에 저도 파운더스 PT를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파운더스 PT를 계속 만들고 PT 만들고 3개 만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얻을 수 있고 저도 빨리 에메랄드 목표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꿈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다 하시더라고요. 와, 상상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뭐랄까 고정관념이 많았었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몰, 뭐야, 그런 질책과 그런 거절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보면은 저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편입을 해서 다른 쉬운 대학에 가서 어, 즐길 수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아메이란 길을 선택한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게 결정해서 너무 감사 느낀 게
결국에는 이런 남들이 하신 결정들이 나중의 삶을 위한 그런 초석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편입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나중 가서는 그걸 회복하기 힘들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꿈을 향해 가는 것을 더 미룰수록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 것이다. 제가 어디서 읽었던 이제 문구인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했던 이유도 제가 나중의 삶을 더 즐기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20대 다이아몬드 되게 상상해 보세요. 20대 다이아몬드 되면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 제 미래의 모습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26살, 7살 대학생 졸업자 vs 그냥 20대 다이아몬드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더 여기다 메리트가 있고 더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PT 뉴핀 보너스로 저희 친할아버지한테 100만 원 뉴핀 보너스 줬습니다. 네. 170만 원 중에 170만 원 중에 100만 원 드렸는데 나머지 70만 원은 제가 어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다, PT 받는다고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제 건강 매력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PT도 받느라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을 할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원래 친할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되게 그래 뭐 공무원이 할 것이지 왜 그거 하냐 하셨는데 제 100만 원 드리니까는 생각이 딱 바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욱이 다이아몬드 언제 가나? 왜냐면 제 다이아몬드 돼야 저희 엄마 크라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아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조금이나 늦게 했으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구순이거든요. 구순이신데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나 늦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작했더라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확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이제 보너스와 그리고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꿈을 꿔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유핀이 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썼던 건데 되게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이게 걸음걸이도 어색하죠 보니까는. 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드는 생각은 짧지만은 매년 올라가고 싶다. 매년 이렇게 뉴핀 성취해가지고 이 자리에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드림보드입니다. 드림보드 보면은 이렇게 차 소유 같은 거는 맨 가락에 있지만은 가운데가 이거는 저희 이무상 삼촌 리더님이랑 저희 엄마랑 같이 여행 갔던 사진인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갔던 저 사진이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게 계속 와닿았더라고요. 몸에, 가슴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 놔두면서 나도 이제 푸꾸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서 이 마시고 싶다. 네. 저는 술 안 마시지만은 콜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XS라도 마시면서 저렇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가운데에 놔뒀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이번에 파운더스 PT 그다음 루비까지 되는 볼륨을 만들어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메이 전도사 엄마 춤추는 백설공주 김미정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 어떻게 봤는데 이거 뭐 춤은 뭐 안 나오고 잘리죠.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스폰서가 꿈을 아마 물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스폰서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 스폰서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선생님 뵙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울산에서 이제 진주까지 오셔가지고 퐁퐁을 가지고 네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1초도 안 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 낳는 게 꿈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제 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귀한 아들을 가지고 다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이렇게 8개월 때 이제 이렇게 미팅장에 진주에서 울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스폰서님이 애를 가졌으니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고 아메이 사업 하는 동안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을 때도 뭐 애는 요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도 이 사업을 해라고 지지하는 사람 다 스폰서 한 분이셨기 때문에 다 반대했기 때문에 누가 하라 했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걔를 이제 2달도 안 된 애를 가시대 싣고 이런 미팅장을 다니면서 그 꿈이 지금 저랑 같이 지금 나와서 벌써 사업을 하고 함께 한다는 게 지금도 좀 꿈만 같고 아직 뭔가 뭐 완전하게 성공하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과정조차도 왜냐면은 여러분은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백설공주 김미정에서 저분이 아미 전도사 엄마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까지 화이팅 할 것이고 여러분들 이 사업은 우리 스폰서님들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오늘 사업 설명은 잘 하신 것 같죠? 예, 잘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번 웃기고 말 생각인데 안 계시니까 성대모사. 우리 이제 박은희 리더님, 우리 스폰서님 또 김명희 리더님이 이제 친구시고 하는데 IMF 또 지나고 또 너무 힘드니까 박은희 리더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김명희 리더님한테. 맹이야, 내는 안 되는갑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는 안 되는갑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 니 안 되는갑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폰서들은. 그래서 아니야,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아메이 사업은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박은희는 바로 물었대. 내 장점이 뭔데? 내 장점이 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박은희 대표님 장점을 못 찾지. 그래서 너는 한참 생각하다가 착하잖아. 끌라 해서 사업을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다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또 믿음이 신앙이 깊으세요? 아미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혹시 또 예쁘십니까? 그러면 얼굴로 퀸 다 하고 얼굴로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사랑 보세요. 얼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웃기기를 합니까? 저처럼 몸무게가 많습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 수석이 되고 또 크라운 엠버스 때 스폰서가 되고 여러분 뒤에 주저주저하고 또 떨고 있는 아니면은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 뒤에 FCA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는 될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도 할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미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잘해놓고 그래서 FCA를 외치고 또 네가 돼야 내가 되지. 그런 외치면서 엄마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